예, 이번 영상은 제주 자유여행 10일 2편입니다. 1편에서는 1일에서 5일 차까지 올렸고요. 2편에서는 이제 6일 차부터 10일 차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6일 차는 이제 색달해변, 중문 주상절리, 또 천백고지, 또 외돌개와 천지연 폭포까지 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색달해변입니다. 어제 저녁 요 색달해변 정자 같은 곳에서 야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색달해변의 그 주위를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 색달해변에 리조트도 있고 요트항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 일대를 좀 돌아본 모습들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중문 주상절리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상절리 입구에 있는 모습들이고요. 네, 이게 중문 주상절리의 모습들이죠. 예. 여기도 가면 이런 그 나무들이 있어서 꼭 이국적인 그 풍경을 자아내죠, 이제. 여기는 이제 제주다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오름 여행을 소개했을 때 오슬록 다운을 가시려 그러면 제주 서강다운을 쳐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제주다운이라고 쳤더니 이곳으로 안내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좀 좀 규모는 작았지만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고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눈부시다.' 이런 여기 녹차 미로 공원이 있는 곳이 여기 제주다운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 뭐 이런 이벤트 뭐 이런 걸 만들어 놨네요. 이 제주다운의 모습들입니다. "녹차는 언제 수확할까요?" 그랬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3 번에 걸쳐서 수확을 한답니다. 녹차가 몸에 좋은 뭐 10 가지 이유, 특히 뭐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된다 그러네요. 자, 제주다운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차를 2잔 우려 놨는데 제주다운 들어가는 입장료는 8,000원이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차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이렇게 찻집이 있었습니다. 오슬록 다운은 굉장히 넓은데 거기는 무료입니다.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이 말도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심도 삶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를 나와서 천백고지 고상돈 공원을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이때 다시 밑에는 뭐 괜찮았는데 이 위에는 밤새 눈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 상고대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이게 천백고지에 있는 이제 휴게소죠, 이게. 천백고지 앞에 인제 생태공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냥 나무 테크로 산책을 했는데 거기에도 아주 상고대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외돌개 쪽으로 내려왔는데 외돌개 입구에 뭐 이런 전적비도 하나 있어서 무장 간첩을 이 지역에서 잡았다는 그런 전적비도 처음으로 봤습니다. 밑으로 인제 왼쪽으로 그 외돌개가 있는 곳으로 가장 왼쪽으로 쭉 가면요. 이제 황우지 선녀탕 그래 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내려가면은 아주 경치가 훌륭했습니다. 이게 인제 황우지탕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황우지 해변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황우지 해변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인제 위로 올라와서 외돌개 쪽으로 가는 모습인데요. 외돌개로 가는 쪽에 나무 테크들의 산책로가 아주 훌륭합니다. 저게 외돌개죠. 예. 여기 오니까 벌써 인제 노을이 지기 했네요. 외돌개의 모습입니다. 예. 외돌개에서 좀 더 가더라도 이런 또 훌륭한 추상 정리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외돌개 지역에서 이제 노을을 봤네요. 이게 인제 천지연 폭포로 왔는데요. 천지연 폭포도 이제 입장료를 받는데 밤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그 관광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천지연 폭포의 야간의 모습들입니다. 잠시 제가 명상자들 취해 봤고요. 예.
천지연 폭포 주위에 있는 이게 모습들입니다. 이게 천지연 폭포 앞에 세연교라는 거 다리가 안에 저걸 건너가면은 새섬이라 그래서 저기도 약 한 2km 정도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세연교의 아침입니다. 세연교 주위에 있는 항구의 야경이고요. 그날 저녁에 어 호텔을 찾아갔는데요. 뭐 35,000원짜리 호텔이 이렇게 베드가 2개 있는 그런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7 일차는 1월 20일 날이었는데 서귀포와 정방폭포 또 위미 동백꽃이었까 섭지코치까지 갔던 그런 일정이 됩니다. 서귀포의 대표적인 그 관광지는 이게 이중섭 씨의 그 거주지와 미술관이죠. 이제. 아마 제가 앞에 소개 드렸을 때도 이 지역에 한번 소개되었을 때 이중섭 동상인데요. 제가 옆에서 나란히 같은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날이 월요일이라서 이중섭 미술관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올레길도 여기를 지나가죠. 이제 자지역을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 화면이 좀 잘렸을 텐데 제가 원본 화면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주 서귀포는 불운한 시대의 천재 화가로 일찍 일컬어지는 대향 이중섭 화백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 공간으로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사후퇴 때 서귀포에 도착하여 짧게 거주하였지만 서귀포의 아름다운 풍광과 넉넉한 인심을 소재로 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그 후로 그의 예술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랬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요. 여기가 이제 요 아주 작은 공간, 저 안에 방이 하나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그 아들 둘이하고 아내와 이렇게 4 식구가 살았다 그런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뭐 바닷가에 개도 잡고 그랬는데 은박지다 개를 걷던 그런 것들은 유명하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 제주도에서 살았다 그럽니다. 다시 뒤로 가보면은 요게 이제 저 뒤에 있는 게 이중섭 미술관입니다. 이중섭 미술관 앞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미술품들을 이렇게 모살해서 팔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중섭의 작품들을 이렇게 조각한 모습들이죠. 이중섭의 작품들입니다. 박수근 작품도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게 있네요. 이게 이제 서귀포는 정방폭포입니다. 폭포가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곳이죠. 그날 제가 갔을 때 여기 뭐 역사를 강의하는 설미석 씨하고 이렇게 탤런트들 몇 명이어서 무슨 오락 프로를 녹화하고 있었는데 정방폭포 바로 앞에서 이제 세숫가게입니다. 그날 겨울인데 세숫가게에서 이렇게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그 위미항 옆에 있는 마음벗 기림이라 그러는 이제 카페인데 안에 들어가면 사진을 전시해 놨죠. 옆에 있는 제 옆에 있는 분이 카페 지기면서 사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안에 가면 요런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 가지고 방명록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면은 화면에서는 글이 조금 잘렸네요. 원본을 보면은 까만 진실, 태고적 지구의 마음이 타서 검은 돌을 토해 놓았다. 제주의 잡녀들도 검은 바다 속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올레객의 검은 속이 제주를 더 금케 한다. 2019년 1월 21일 우방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하나 해놓고 왔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있는 그 카페 앞에 있는 바다의 모습들입니다. 이끼가 껴있는 것이 좀 이채로웠습니다. 이제 제 위미로 나왔네요. 위미의 동백꽃 지역으로 왔습니다. 동백꽃이 아주 화려하죠. 이날이 1월 21일 날이었는데 동백꽃이 좀 지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동백꽃을 보려면은 아마 1월 초순 아니면 12월 말쯤 가는 게 좋을 듯 하였습니다. 1월 22일이었는데 꽃들이 지고 있었습니다. 위미 동백꽃 군락지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좀 이채로웠던 것은요. 동백꽃 군락지 앞에 보니까 이게 귤나무를 이렇게 잘라내고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귤이 과다 수확이 돼 가지고 이게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귤밭을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요거는 이제 큰항의 모습인데요. 제가 올레길을 걸을 때도 또 자전거 길을 자전거로 이렇게 여행을 할 때도 한번 서게 되는데 큰항입니다. 여기도 명성지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그 김영갑 갤러리를 왔는데 우리가 좀 늦게 와서 문이 잠겨 있네요. 저 앞에 있는 이게 나무막일리 걸쳐 놓으면 이제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김영갑 갤러리는 수요일이 노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인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서 인제 이게 인제 섭지코지로 가는 길이네요. 섭지코지에 들어가는 초입이고요. 섭지코지에도 이제 노을이 쪼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섭지코지의 노을의 모습들입니다. 예,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자, 다음 이제 제주 8 일차인데요. 어제 저녁에 요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그 주차장에서 차박을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출을 보러 성산 일출봉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저쪽 종달 해변 쪽에서 이렇게 하늘에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근데 그날 구름이 짙어서 제대로 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저게 일출봉 분화구죠. 이제 뭐 해를 볼 수는 없었지만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계속 성산 일출봉 너머로 구름 사이로 우리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산 일출봉에서 바라본 종달 해변 쪽의 모습들이죠. 성산 일출봉 바로 앞에 있는 저 집들에서 해산물을 파는 빨간 지붕 있는 집들에서 해산물을 팔기도 합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이고요. 다음에 성산항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인제 그 우도로 들어갔습니다. 우도에서는 이제 어 전기 자전거밖에 없더라. 돈이 좀 비싸긴 한데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굉장히 다니기가 좀 편했습니다. 같이 간 군 동기생과 함께 포즈를 잡아 봤습니다. 예, 우도 안에 있는 비양도의 모습인데요. 협재해수욕장 앞에서 보이는 그 비양들은 좀 다른 곳입니다. 이름은 좀 같았는데 예, 우도 안의 모습들입니다. 이것도 비양도의 소원 성취 의자 그랬네요. 비양도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비양도를 좀 돌아 나와서 이제 우도봉이라 그러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우도도 하나의 그러니까 그 기생화산이 이렇게 불출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섬인데 저 위에가 이제 우도봉이라 그러는. 최근에 이제 보안 시설에서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도 등대공원에서 이제 요런 모습들을 만들어 여기서 이제 말도 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해변을 돌아보는 모습. 우도 안에 있는 집들인데 집이 날리지 않게끔 다 저렇게 양철 스레트 같은 걸로 지붕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도 굉장히 보리가 푸르죠. 가파도에서 청보리 축제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뭐 그것을 해도 될 정도로 청보리밭이 아주 푸르렀습니다. 예, 이게 우도 해녀 항일 운동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예, 우도의 등대들입니다. 우도 해변의 모습이고요. 저 뒤에 있는 저 봉우리 위에가 바로 우도봉이죠. 자, 다시 이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성산 일출봉 쪽으로 나옵니다. 성산 일출봉 앞에 가면 요렇게 이제 유채를 피워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는데 들어가는데 한 1,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데요. 이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밭을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1년에 여러 번의 이제 경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 그러면 유채인데 이날이 1월 22일 날이었거든. 한겨울인데도 유채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유채꽃 밭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요거는 일출봉 앞에 거기 마치 호수 같은 올레길이 연결되는 철새 도래지 쪽을 산책을 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밤이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날은 저기 종달 해변 방파제 쪽에서 이제 차박을 하게 됐고요. 이제 9일차는 하도 해변과 비자림, 용눈이 오름 또 비자림이 2번 돼 있네. 한번 들어가 보자 안으로. 이게 하도 해변이라 그러는데 길 바로 옆에 있어서 이제 접근하기 좋았습니다. 하도 해변의 모습인데 여기에도 경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변 쪽으로 나무 태클을 깔아 놓아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고요. 이게 하도 해변의 모습이죠. 여기서 밥도 끓여 먹고 휴식도 취하고 그랬습니다. 올레길도 역시 만나기 올레길 21 코스네. 마지막 코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비자곳의 생명력 그랬는데 비자림이 있는 곳이죠. 제주도에 있는 이 비자림은 구자 평들에 있다 그러는데 천연기념물입니다. 약 한 2,500주의 비자나무가 있다는데 수령이 한 300년에서 600년 정도 됐고 뭐 규모로는 약 한 13,000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게 새천년 비자나무입니다. 굉장히 실제로 가서 보면 우람합니다. 예? 비자림 안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오름 여행을 할 때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또 이 동생과 같이 용눈이 오름을 한 번 더 가고 싶었습니다. 용눈이 오름의 초입이고요. 이게 용눈이 오름이죠. 이거 뭐 도로에서 얼마 안 가면 나타나고요. 저 뒤에 있는 게 바로 월랑봉이라 그러는 다랑시 오름이라 그러는 곳이죠. 예, 이것도 계속해서 용눈이 오름에 완만한 능선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상군부리 쪽으로 나왔습니다. 상군부리는 해발 한 400m 정도 되는 기생화산에 이것도 천년 기념물입니다. 들어간 입구이고요. 상군부리 들어간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위에 억새풀이 무성한데 이걸 쭉 올라가면은 이제 상군부리 정상 쪽으로 갑니다. 상군부리라 그랬죠. 상군부리 그랬는데 요 밑에가 분화구인데요. 분화구 깊이가 한 100에서 146m 정도 된다 그래요. 지름이 약 한 500m 정도 되는 그런 큰 모습인데 대부분의 이렇게 화산들은 이렇게 말 발굽적 한쪽이 터져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한라산처럼 완전히 이렇게 동그란 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굉장히 위에서 보면은 그 위용이 당당하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한라산 백록당과 아주 비슷한 그 모습이고 마치 원형 운동장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게 이제 상금부리에 있는 전망대죠. 전망대 앞에 있는 조금 전에 이 모습을 이제 석양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였네. 이쪽 능선들이 상군부리 분화굴 에어산이 이렇게 쭉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들도 집으로 돌아가네. 어두워졌으니까요. 내려오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인데 내려오니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네요. 다음 날은 이제 10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어제 저녁에는 제주 중문에 사는 동생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자지 않고 오늘 내일 아침 일찍 가려고 성판하게 와서 차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약 한 8시쯤에 이제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니까 밑에는 이렇게 눈이 좀 없었습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한 중간쯤 올라가니까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게 진달래밭 대피소죠. 여기서 12 시까지 여기 가야지만 통과가 가능하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것들이 편의점 시설이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한라산을 종해서. 한라산이 이제 거의 다 올라가는 요 고개만 하나 깔딱고개만 넘으면 이제 백록담에 도착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여기 이제 한라산 백록담 휴게소처럼 나무 태클을 만들어 놓은데 여기는 이제 아까 진달래 대피소는 12시를 통과해서 여기 올라갔다가 한 1시 반에서는 여기서 다 이제 내려가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게 백록담 분화구의 모습인데 겨울이니까 이제 물이 없어요. 이렇게 마치 달의 분화구처럼 저렇게 보이네요. 동생과 함께 이제 기념사진도 하나 찍었고요.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동생은 좀 속도가 늦어서 제가 먼저 내려와서 지난번 오름여행 때도 가봤던 이 사라오름을 가봤습니다. 사라오름 왼쪽으로 이게 나무 태클 있는데 이걸 쭉 따라가서 이렇게 계단을 다시 올라가면은 이게 전망대가 하나 있거든. 사라오름 전망대인데 저기에서 제주도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오는 길은 이게 조금씩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 이제 제주도 2편을 소개드렸어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는 총 44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제 어두워졌네요.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지나가 보면요. 제주 여행 10월의 여행을 빠르게 다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6일차 이야기입니다. 네. 색달 해변 가까이의 모습, 중문 주상절리 모습이죠. 여기 제주다운입니다. 오슬록 다운을 가시려면 제주 서강 다운이라고 내비에다가 검색해야 합니다. 이게 천백고전의 고상돈 공원이고 앞에 있는 생태공원의 모습입니다. 외돌개 황오지 해변이고요. 외돌개 모습이죠. 천지연 폭포인데 뭐 서귀포에 가시면 야간에 한번 천지연 폭포를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개장을 합니다. 칠 7일차입니다. 이중섭 거주지죠. 이중섭 그 미술관은 월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이 정방폭포입니다. 세소각이죠. 빗그림이 카페 앞에 해변의 모습이고요. 위미 동백 군락지로 왔습니다. 이게 큰흥이라 그런 경성지고요. 김영각 갤러리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섭지코지죠. 섭지코지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일출봉입니다. 일출봉을 가실 때는 가능한 일기예보를 보시고 날이 맑을 때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도입니다. 자전거를 타실 줄 알면 우도에 가셔서 전기 자전거를 빌려서 한번 타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도의 모습들입니다.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유채밭인데 아마 제주도를 가시면 꼭 여기는 아마 가시게 되겠죠. 그다음에 비자림도 많은 분들이 현재 하도 해변인데요. 비자림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는 곳인데 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명소입니다. 용눈이 오름 뭐 여러 개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새별 오름하고 용눈이 오름은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눈이 오름의 모습입니다. 상군부리죠. 상군부리도 뭐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예, 상군부리의 모습들입니다. 상군부리를 다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이제 한라산. 제주도에 올라가서 한라산 한번 안 가보시면은 조금 아쉽죠. 한라산을 올라가는 데는 전체적으로 한 9시간쯤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판악에서는 한 9시 전에 출발을 하셔서 가운데 있는 진달래밭 대피소를 12시까지는 지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판악에 가실 분들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일은 마지막에 좀 깔다 계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니니까 제주도에 가실 때는 또 이렇게 한라산도 한번 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가는 모습들은 이거 진달래 대피소죠. 이게 백록담의 모습입니다. 이게 살아오름이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자유여행 10일간 2편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이제 제주에서 44일간의 여행을 뭐 계속 하루라도 같은 날은 없었죠.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가 여행이라 그러는데요. 제주도에서 이런 여행 좀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 여행사를 따라서 바쁘게 가는 여행이 아니고 좀 널널하게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여행을 추천합니다. 44일을 제주도에서 여행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아니 한 번은 아니죠. 몇 번이라도 더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함께 해 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제주 올레길에게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준 산티아고 순례자길 39일의 이야기를 10일씩 4편으로 잘라서 이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줘서 감사합니다. 산티아고 순례자길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